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말과 글을 통해 인생을 살리는 기술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술연구가 송수용 작가님의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왼편에는 작가의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줄로트로 된 라이팅북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두고 읽으며 직접 나의 글을 하나씩 쓰면 내 인생책이 한 권 탄생하게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상처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공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를 만나러 책 속으로 가보실까요?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송수용 라이팅북 스타리치 북스. 문제를 통해 나는 더 강해진다. 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지곤 한다.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통제 능력은 없다. 그러나 그 일의 의미에 대한 해석 능력은 나에게 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예고 없이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문제를 통해 나는 더 강해진다. 문제를 통해 나는 더 지혜로워진다. 문제에 대한 해석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어떤 문제도 내게는 성장의 재료가 된다. 힘든 상사는 하늘이 보낸 훈련 조교다. 직장에는 꼭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그런 상사가 싫다고 해서 피해 다니다 보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떠돌이로 전락하게 된다. 직장을 떠돌다 보면 어디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하기 일쑤다. 군대 훈련에서 조교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어느새 나도 훈련된 군인으로 숙련된 자세를 갖추게 된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나의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훈련 조교이다. 나는 아직도 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에 대해 반응해온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전혀 다른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내 속에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장소를 시도하라. 새로운 상황을 시도하라. 새로운 사람을 시도하라. 새로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상처가 내 성장의 연료였다. 상처는 처음에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상처를 극복하고 나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상처가 내 성장의 연료였다. 마음에 좋은 향기를 품자.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 내 안에는 나쁜 마음도 있지만 좋은 마음도 있다. 좋은 향기를 품은 꽃 한 송이를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이 끌려올 것이다. 세상에 대해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가?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독이 아니라 꽃을 품으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한다. 책으로 마음밭을 읽어라. 내 마음밭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밭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밭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밭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밭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마음밭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이라는 쟁기가 내 마음밭을 갈아엎었다. 내 마음밭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밭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밭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밭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밭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밭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한 사람이 귀한 뜻을 품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치매 경향을 보이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복도에 들어 누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할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이불을 가져와 복도 바닥에 깔아주었다. 할머니는 아무리 거칠게 말하고 행동해도 그들은 따뜻한 미소와 말로 대했다. 마침내 할머니는 스스로 병실로 들어갔고 할머니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번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한국형 존엄 케어를 구현하는 안동 복주 경도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윤환 이사장은 냄새, 욕창, 낙상, 와상이 없는 사무, 기저귀와 신체 구속이 없는 이탈, 사무 이탈을 실현하는 요양병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한 사람이 귀한 뜻을 품었기에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가능성의 꽃을 한껏 피우자. 저 풀꽃은 무슨 힘으로 저 바위 틈새를 뚫고 나온 것일까? 저 생명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꽃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온전히 피운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아직 다 펼치지 못했다. 내 생명력이 꽃피지 못하도록 내가 낭비했던 시간들, 내가 소비했던 에너지들,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내 마음의 벽을 뚫고 나의 가능성을 꽃피우는데 쏟아붓자. 저 장한 풀꽃처럼.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인생은 그릇이 큰 사람에게 큰 시련을 준다. 나에게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던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기가 어렵다. 내 상처는 나 혼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라고 있는 것이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자신을 살리는 진정한 이기심. 당장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들에게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얄팍한 생각으로는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며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은 언젠가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 먼저 베풀고 돕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진정한 이기심이다. 단 하나뿐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누려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만든 한정판 다이어리를 선물 받았다. 한정판은 수량이 적다는 것이다. 한정판은 그만큼 정성을 담았다는 것이다. 한정판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이다.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그만큼 정성을 다해 살아야 한다. 나의 가치만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